안녕하세요. 현실 속 상담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 가정 성폭력 통합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 강지연입니다. 영화에 나왔던 범죄는 딥페이크 범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는 정식적으로 그 범죄에 대한 이름은 아니고요.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피해가 있었지만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처벌된 것은 2020년 5월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무런 처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고 좀 심각한 혹은 좀 심한 온라인상에서의 그런 성적 놀이 장난 정도로 취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이 딥페이크 범죄, 허위 영상물 반포의 범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조금 두 가지를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평소 아는 여학생의 그런 사진, 나치의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자기가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배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카메라를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친한 친구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알게 돼가지고 피해 학생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은 상처를 입게 되고, 이제 신고가 돼서 사례로 다뤄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이걸 반포하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피해 학생의 그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서 사진을 다운받아가지고 합성 제작을 의뢰했다가 그것이 이제 또 드러나서 경찰에 신고되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요, 네. 가해자의 정체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네. 딥페이크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같은 게 조금 있나요? 일반적인 경향성이라든지? 보통은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에서 이것이 범죄로 인정도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러니까 더 선정적이고 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그것에 올리고 이런 좀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존중, 이런 것들이 부족한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고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충격이 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그런 것들이잖아요. 카톡방에서 이제 외모 평가하고, 겉으로는 낮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굉장히 같이 잘 놀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이랬던 친구들이 뒤에서 이제 말하자면 지인 능력이라는 그런 이름의 그런 딥페이크를 한 것들을 알았을 때 많은 친구들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평가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분노, 퍼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복잡한 그런 어려운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네.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 걱정하는 부분이 자기가 나오거든요. 관리를 네. 잘해야지. 지원센터에 알릴 때 비슷하지. 부모님 동의 같은 게 그런 거 필요할까요? 하지 마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고, 설사 그것이 맞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피해자가 그것을 선택하면 그 방법대로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그 방법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볼 친구들은 미성년자 청소년 친구들이 많을 텐데 네. 청소년도 부모님의 동의 없이 신고를 하고 네. 그 경찰에 찾아가고 해도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경찰에서는 수사 개시가 되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을 때는 성년인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청소년들은 그것이 보호자에게 알려질 때 야단을 맞거나 혹은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하시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좀 해주시면 경찰서에서 그 부분을 다 알리지 않고,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는 최소한의 내용만 얘기해서 동의를 얻게 한다든가, 이 기존의 저희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나왔던 장면처럼 피해자의 손을 꼭 잡아주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교육 같은 걸 할 때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라도 꼭 필요할 때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 찾아온 그런 내담자들에게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실제로는. 예, 울어도 그냥 휴지 정도를 놔드리고, 예, 현실에서는 잘 없는 일 같아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고 여기 지원센터로 직접 오게 되면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상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사실 많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전전긍긍하고 찾아오지 못하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본 학생들이라면 저희 상담소에 도움을 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자기의 그런 거짓 영상이 올라가 있는 이미지가 올라가 있는 것을 삭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만약에 저희가 안다면 긴급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그 지원기관이랑 연계해서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혹시 모니터링을 해서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삭제 지원하는 것 해서 삭제 지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이것을 경찰에 신고해서 가능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재발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부터 많은 학생들은 혼자 가서 신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러 가고 가서 조사받고 할 때 동행하는 것 그것이 법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되어 있어요. 형사 공판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님도 지원하고 피해자가 잠을 못 자거나 많은 두려움에 떨고 할 때 저희가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찾아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상담소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인데요. 치유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서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피해를 입기 전 상태로 일상을 회복해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상담소는요, 1999년도에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그리고 저희 상담소가 주로 하는 일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우선 그리고 예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상담소는 동구 대송동에 오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그곳에서 진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남구라든가 울주군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를 마치고 오거나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송시장 거기까지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곳을 가면 내 피해가 드러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먼저 252국에 8247 빨리 삭제라는 뜻으로 이제 최대한 맞춘 번호예요.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상담할지도 안내해드리고 피해자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동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온라인상에서 성적 괴롭힘이 있어요. 실제로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어떤 한 공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동의하여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유포에 동의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클릭 한번 하는 것으로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고할 수 있게 아니면 상담소에 적극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좀 힘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